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오늘 간단한 화학 전지를 만들어 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교사 정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선생님은 같이 간단한 화학 반응, 그 중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화학 전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좀 있어요. 수소, 산소 또는 산화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개념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같이 짝으로 묶여 들어가는 반응이에요. 자, 먼저 산화 반응은 뭐냐? 전자를 잃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환원 반응은 짝이라고 했죠? 한쪽에서 전자를 잃으면, 그렇죠, 반대쪽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반응은 우리가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누군가는 전자를 잃고, 그리고 그 잃은 전자를 누군가는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자를 잃는 아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원소 주기율표 상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 중에는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 물론 비활성 기체도 있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자를 잘 내보내는,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금속이라 불러요. 금속의 종류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자를 잘 주고 누가 전자를 잘 받는지, 즉 누가 산화가 잘 되는지에 대한 경량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보이는 여러분 화면에 금속의 반응성 경량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 서열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안 보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칼, 라마, 알라철, 리준압, 수구수음, 백금 이렇게 해서 칼륨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잘 잃고, 전자를 잘 읽으면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자를 잘 잃는다는 것은 전자가 나가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 극의 정의가 전자가 나가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칼륨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극이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칼륨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작고 그리고 전자를 잘 받는, 그래서 환원이 잘 되는, 요것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금속의 반응성 경량, 이온화 경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딱 표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왼쪽으로 가면은 이온화 경량이 크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리고 산화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온화 경량이 작다, 그래서 전자를 잃기 어렵다, 그러고 산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요한 목표가 뭘까요? 방금 저 위에도 제목이 적혀 있지만 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기를 만들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의 본질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기의 본질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가 흘러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걔한테 일을 해주고, 그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전자가 흘러야 전기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화학 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금속의 이온화 경량을 펼쳐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전자를 잘 두는 녀석과 그리고 전자를 잘 받는 녀석, 이렇게 둘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전자를 주려고 하고 누군가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전자의 흐름이 생기겠죠.
즉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형태를, 폼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전지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금속은 전자를 잘 줘요. 자, 그러면 저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구리라는 애가 있죠, 구리. 자, 구리는, 자, 아연하고 구리를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연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고 이온화 경량이 크기 때문에, 즉 전자를 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잘 주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구리를 갖다 놓으면 구리는 분명히 아연보다 반응성이 작아요. 그래서 전자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 전자를 잘 받으니까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연이 주는 전자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굴까요? 그렇죠. 플러스죠. 플러스. 지금 아연하고 구리를 서로 금속인 상태로 붙여놓으면 얘는 전자를 줄 수 있을지언정 구리는 아직까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즉 플러스가 아니고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하고 싶으면은 아연은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구리는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지금은 전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유리를 미리 구리 이온, 구리가 이온이 되면은 양이온이 잘 되죠. 그래서 구리 이가양이온과 아연 이렇게 붙여놓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태면 전자가 막 공간적으로 퉁 하고 날려서 자, 구리야 전자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아연이 주는 전자를 구리에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그 중간 연결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연결 통로까지 만들어주면 우리는 전기가 흐를 수 있게, 즉 화학전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한 화학전지를 구성해보고, 그리고 구성된 화학전지의 전압도 한번 측정해보고, 그리고 그 전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불도 한번 밝혀보는 그런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화학전지란, 자, 아까 선생님이 주구장창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금속의 반응성 차이에 의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예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두 전극에,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연결 통로, 수명의 의미는 전해질 용해,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은 전기가 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학전지를 구성할 때,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극과 그리고 플러스 극, 전해질 용액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마이너스 극, 즉 전자를 잘 주는, 양이온이 더 잘 되는,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연 금속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은백색 색깔을 띠는 아연 금속. 그리고 플러스 극은 환원이 잘 되는 금속. 그래서 아까 이온화 경향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였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붉은색의 색깔을 띠는 금속, 구리 금속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전해질 용액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해질 용액은 뭐 소금물, 식초 전부 다 그 안에 이온들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 용액이 맞아요. 정확히 실험을 하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KOH나 아니면은 황산마그네슘, 황산구리, 황산아연 이런 용액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을 위해서 식초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 집에서 이렇게 작은 병에 식초를 좀 담아왔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통해서 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준비물은 이렇대요. 자, 먼저 가해가 필요해요. 왜? 구리하고 아연 금속을 붙여야 되니까 그 사이를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프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유리 테이프보다는 이런 종이 테이프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가 있으면 종이 테이프가 더 좋을 것 같고, 없으면은 그냥
유리 테이프를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은백색 금속 있죠? 아연이죠? 그리고 붉은 금속 구리가 있죠. 그리고 휴지가 좀 필요해요. 구리하고 아연을 이렇게 맞닿기 전에 그 사이에 작게 휴지를 잘라서 그 사이에 넣고 저렇게 테이프 가지고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화학전지 하나 만들고, 그래서 총 이렇게 4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전기를 측정해보고 전압을 2개를 붙여서 전압을 측정해보고 3개를 붙여서 측정해보고 4개를 붙여서 측정해보고, 그래서 각각의 전압에 따라서 다이오드, 선생님 오늘 발광 다이오드 준비했는데 거기서 밝아지는 불빛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식초예요. 식초. 선생님 미리 집에서 실험할 때 우리 아들 컵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실험이니까 바이알병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둘을 이렇게 붙이죠. 휴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화학전지를 구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전압을 측정해야 되니까 네, 전압계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선생님이 뭘 보여줄 거냐면 저렇게 건전지를 2개 붙였을 때 전압. 근데 건전지는 우리가 전격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한 개가 1.5V, 2개 붙이면은 3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기 때문에 뭐 전압계로 확인을 안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요렇게 전지를 만든 거를 붙여서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관찰해 볼 거고, 그리고 아까 발광 다이오드라고 했죠? 요게 보면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선생님이 3개를 준비했는데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애가 정상적으로 지금 밝고 있죠? 건전지를 사용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든 화학전지에서도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확인하고 오늘 활동을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 먼저 확인 한번 해보면, 자, 다이오드를 준비하다고 했죠? 다이오드를. 그래서 요게 빨간색 다이오드, 그리고 요게 초록색 다이오드, 이게 파란색 다이오드예요. 자, 먼저 다이오드가 먼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은 당연히 플러스고, 그리고 까만색은 마이너스겠죠. 자, 다이오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요 다이오드를 보면 다리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긴 쪽 다리가 플러스, 짧은 쪽 다리가 마이너스. 그래서 이 극을 잘 확인하고 빨간색은 짧은데, 그리고 짧은 곳은 마이너스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1.5V 전압을 걸었는데 불이 안 들어오죠? 아, 이 다이오드는 1.5V 전압으로는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2개를 연결해서 3V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빛나죠? 자, 3V가 되니까 빨간색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 다이오드도 볼게요. 초록색 다이오드도 불이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파란색 다이오드도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개 다이오드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전압은 3V. 3V를 만들면 이 3개의 다이오드의 불을 밝힐 수 있다 그 말이죠. 부수적으로 다이오드는 정상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전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선생님이 이렇게 4개는 만들어 왔어요. 4개. 그리고 하나는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먼저 휴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아주 이렇게 작게, 많이 휴지는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휴지를 이렇게 한번 접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자, 그리고 요 둘을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테이프를 자르고, 얘 금속반이 작으니까
선생님 요거를 절반으로 잘라 줄게요. 요 사이에 이렇게 휴지를 놓고 다시 금속판으로 이렇게 덮고, 자,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요. 덮어서 테이프를 바를 때는 완전히 밀착되게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힘을 좀 줘서 꽉 붙일 수 있게, 꽉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 또 하나의 화학전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이 물에 녹으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해질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든 화학전지에다가 요 사이사이 있죠? 휴지. 그 부분에 많이 필요 없어요. 네, 식초를 조금씩 넣어줘요. 자, 집에 스포이드가 없으면 간단하게 손으로 조금씩 넣어도 관계는 없죠. 그러면 실제로 요 우리가 만든 화학전지에 전기가 흐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하나. 자, 아연은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그리고 구리는 플러스. 딱 붙였어요. 자, 볼까요? 0.943V. 오. 자,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렇지 않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엇갈리게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붙이고, 자, 집에 있는 고정장치 뭘 써도 상관없어요. 클립을 써도 되고, 아니면 집게를 써도 되고,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클립을 좀 들고 왔어요. 전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자, 3개를 붙이니 2.7V 정도 됐어요. 자, 혹시 아까 기억나요? 1.5V 건전지로는 아까 다이오드의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빛을 밝힐 수가 없었죠. 자, 요거 하나를 빼면 2개가 되면 2V보다는 조금 작은, 하지만 1.5V보다는 조금 큰 그런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전지 가지고 얘의 다이오드가 실제로 밝혀지는지 안 밝혀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불이 안 들어와요. 이 전압으로는 얘를 밝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3개를 이제 연결했어요. 3개를 연결하면 아까 우리가 전압을 봤을 때 2몇 볼트 정도 됐었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전지가 전구의 불을 밝힐 수가 있는지. 자, 구리는 플러스, 그리고 아연은 마이너스. 자, 다이오드 긴 다리가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아이고 기니까. 자, 미세하지만 빨간색 빛나는 거 보여요? 전압이 약하니까 아주 밝게 빛나진 않는데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만든 전압으로는 빨간색까지는 밝힐 수가 있구나. 자,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화면상으로는 연두색이라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연두색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파란색을 볼까요? 파란색. 오, 파란색도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4개의 전지를 연결했어요. 자, 그리고 연결해서 빨간색 다시 볼게요. 빨간색 보여요? 자, 이번에는 녹색. 아까보다는 밝은 거 보여요? 파란색도 해볼까요?
시각적으로 아까보다 조금 밝은 게 느껴져요? 우리가 만든 화학전지는 정확한 전해질을 쓰지도 않고 집에 있는 식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성한 거예요. 자,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건전지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다이오드의 불을 우리가 만든 이 화학전지 가지고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것. 즉, 실제로 우리는 전기에너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즉, 이것도 우리가 화학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지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좀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오늘 실험을 통해서 이 산화환원 반응이 어떤 건지,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했었어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자, 그리고 금속이 서로서로 다른 반응성을 가지니 누군가는 전자는 잘 주고 누군가는 전자를 잘 받으니 서로서로 반응성 차이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냈었죠. 자,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있었거든. 지금은 아연과 구리만 이용했지만, 그러면 아연보다 더 반응성이 큰, 구리보다 더 반응성이 작은 이 둘을 붙이면 전기를 더 세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화학 전지를 만들어 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를 붙여서 화학 전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연결시켜서 더 큰 전압을 만들어서 불을 밝혔는데, 이런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화학 전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은 전자를 줄 수 있게, 누군가는 전자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화학 전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몇 가지 금속들 또는 필요하다면은 이런 금속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화학 전지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도 다양한 전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짧게나마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화학 전지를 구성하고 실제로 불을 밝히는 이런 실험도 해봤는데, 자, 간단한 실험이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에너지, 전기차도 나오고 어떻게 전기가 만드는지를 알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그리고 더 친환경적인 전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데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줘서 감사합니다.